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1년 전 기억 생생하시죠? 아주 생생합니다. 정말 긴박했던 날이고 그날 서울의 소리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낮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뭐가 있나? 여기 이 정도로 세게 뭘 저기를 할 게 있나? 오늘 뭐가 있나? 했는데 밤에 터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10월 27일 날 명태균 그 불법 여론조사 활용 네. 이런 것들을 공개한 뒤로 이제 뭐 가로수길 예화랑 뭐 건진 N 1번 방부터 120번 방 뭐 댓글 뭐 이런 게서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하고 있었고 창원지검 조사받고 또 자료를 내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딱 그게 터지는 순간 야 이거 잡혀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죽겠구나. 했죠. 실제 예. 전화도 받고 우왕좌왕 하여튼 맞아요. 굉장히 긴박했던 밤인데 네. 더 중요한 건 1년이 지난 어제 아침에 이제 12월 3일 날 아침에 영장이 기각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러게요. 거기에 뭐 그 사유를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 모든 영장은 기각돼야 돼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은 1도 없어요. 네. 네. 그걸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신용환 부위원장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네.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는 예.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그런 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최소한 1년 정도면 이게 일반 뭐 뇌물 무슨 뭐 청탁 뭐 이런 범죄도 아니고 내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를 비교하는데 그때 본인들이 특검 수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이면 기본적인 단죄. 국민들이 이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구나. 이런 범죄는 이렇게 단죄가 돼야 돼 하는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 구조를 악용해서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거기에 사법부, 자기들은 사법부 독립과 엄격한 삼권 분립을 외치지만 본인들이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런 황당한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AI, 로보틱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또 그런 쪽에 선진국으로 선진 강국으로 앞서 나간다는 대한민국이 네. 과연 지금 번지수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또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스스로의 권리 네. 또 스스로의 안전 등등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롱패딩에 운동화끈을 동여매는 수밖에 없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 주말마다 또 밖에 나가서 주말마다 보는 모습도 있지만 12월 3일 날 오부 요인을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면전에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데 버젓이 자기들은 1년 전 12월 3일 날 불법이라고 개념 규정을 지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스스로 일종의 이제 스스로 자기들 방어적인 측면들 그게 뒤집어 보면 국민들에게는 정말 가슴속을 아주 피멍들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불법이라고 개념 규정 지은 게 지금 이런 가족오락관이라고 불릴 정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은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후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안심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의 그 말을 이걸 읽어나가면서 네. 과연 그 안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개념 규정하면 자기들 기득권은 절대 노타치. 딱 이걸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1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네.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메시지 낸 걸 보고 또 장동혁의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뭐 물론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도 전혀 달라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가해, 2차 가해 얘기하잖아요. 예. 2차 가해죠. 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우리가 누구다 하더니 뭐 허경영 씨 측근을 들이질 않나 하더니 이제 급기야 우리가 윤석열이다로 다시 1년을 지나서 한 바퀴 도돌이표로 도로 돌아왔잖아요. 네. 우리가 윤석열이다죠. 정확하게 그날 쓴 우리가 윤석열이다. 글과 말들 마이크 잡고 그 전에 집회에서 했던 네. 이야기들을 보면 완벽히 우리가 윤석열이다입니다. 매번 그들은 입만 열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2018년에 있었잖아요. 17년, 18년도에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허우적거리고 탄핵의 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니 이번에는 탄핵의 강에 빠지고 내란의 강에 다시 수렁에 빠져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국. 그러니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면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보수의 진정한 근본적인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근본 가치와 철학 그리고 네. 스타트 라인이 어딘가를 다시 정립해야 될 때인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갈라치기. 어쨌든 현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흑화, 악마화로부터 비롯됐던 완벽한 갈라치기가 있거든요. 거기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에게 의지해서 선명성은 분명히 부각이 되죠. 그 갈라치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윤석열이다. 네. 분명한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신경 써야 될 상황인데 네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층 결집에만 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모습,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지방선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 가기 어렵다고 추정이 됩니다. 비대위 체제, 그들은 비대위가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예. 전체 기간을 보면 비대위 기간이 더 길지도 몰라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비대위 거의 상시적인 비대위 네. 체제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치면서 우양우 하다가 이제 끝에 극단에 다다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뭐 감독난인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입당을 하기도 하잖아요. 전환길에 대한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전환길 씨에 대한 보낸 편지와 대국민 성명처럼 발표한 네.
그 한 줌도 메시지. 안 되는 지지자들에 대한 네. 읍소 메시지. 예.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지금 연서명해서 사과한다라고 한 30여 명이 있잖아요. 그들의 지역과 그다음에 완벽히 그 대표 뒤에 서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그 국민의 힘의 현 주소가 여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들이 마치 의존할 것 같은 TK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데 TK 분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굉장히 빼어난 정무적 감각이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시대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갈짓자 행보와 자기들에 의존한다 하는 게 마치 왜곡돼서 극우로 TK나 이런 사람들을 극우처럼 하는 이런 거에 과연 TK 사람들이 표를 줄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비대위를 자초한다고 봅니다. 비대위를 자초를 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상태로 보시는 저는 이 상태로만 계속 이런 메시지와 갈짓자 행보라 그러면 못 버팁니다. 특히 충청권 있잖아요. 예. 장 대표가 충청 출신이잖아요. 그럼 충청에서는 거의 본선을 기준으로 보면 하프앤하프 정말 피말리는 접전을 하는 지역들인데 그러면 중도표가 약 40% 가까이 되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 평소에 보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중원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져 나오겠죠. 뭐 TK만 보고 선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서울, 경기, 수도권, 네. 인천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비대위원장 누가 합니까? 비대위원장 물러나면 강력히 제가 몇 번 추천드렸는데 누구요? 선거의 달인이라고 명태균 씨라고 있다고 제가 농담 몇 번 들었는데 선거의 달인 명태균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지도부 체제로는 안 된다.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못 견딜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180일 남았는데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에서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